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올해 대구 지역 입주 물량이 역대 최다여서 아파트마다 입주 대란이 우려됐었죠. 그런데 지역 건설사들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4개 단지 입주율이 100%에 가까웠는데 하반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직한 이삿짐들이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집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부부. 결혼 3년 차 신재철 씨는 지난해 딸아이가 태어난 데 이어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3년 차인데 첫 집, 새 집으로 이제 이사 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 딸내미가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신 씨 부부가 이사 온 곳은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대구 동구의 1,3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작 닷새 만에 절반이 넘는 가구가 이사 날짜를 잡고 입주 준비와 이사가 한창입니다.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고요. 지금 입주 이사 예약이랑 잔금 수납은 현재 기준으로 한 50%를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초 입주를 시작한 중구의 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는 입주율이 100%입니다. 남구와 서구의 신규 아파트 단지도 잔금 납부율이 95%를 넘기며 상반기 지역 3대 건설사의 신규 단지 4곳 모두 입주 대란이 없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입주 물량은 역대 최다인 3만 3천여 가구로 부동산 침체 속에 대규모 미입주나 잔금 미납 사태가 우려됐지만 실제는 딴판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출금리 하락과 상반기 입주단지 지역과 시기가 골고루 분포돼 물량 소화에 크게 도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신규 주택사업 승인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뒤 선호입지 중심으로 거래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자 하는 수요자 심리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훨씬 많은 데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TBC 박정입니다.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장맛비로 대구, 경북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는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고 영주에서도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박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옆 절개지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위를 감싸 놓았던 철망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크고 작은 돌들과 토사가 고속도로 2개 차로와 갓길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역부족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353제곱미터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게로는 한 700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하행선 군이 효령면 부근에서 절개지가 무너진 건 오늘 오전 7시 27분쯤입니다. 붕괴로 갓길에 정체했던 차량을 25톤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다쳤습니다. 도로공사는 서군이 IC에서 블루터널까지 사고 구간 상하행선을 모두 통제하고 절개지 붕괴로 고립된 차량들을 우회시킨 뒤 상행선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절개지가 무너진 하행선은 토사 제거와 안전 진단이 필요해 통행 재개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2차 붕괴 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구복구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절개지 붕괴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지난 이틀 동안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새 최고 110mm의 비가 내린 경북 북부에서도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차량이 고립되고 도로 인근 나무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TBC 박석입니다. 군위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며 구역 최소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위군은
첨단 산단과 에어시티 조성이 예정된 만큼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그제부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경상북도와 동해안 시군들이 방사능 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와 전문 연구 인력도 늘리고 있는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정석헌 기자입니다. 연근에서 잡아온 화르들이 어선에서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경매가 끝나자 해양수산연구사들이 참가자미 등 4가지 어종을 구입해 경북업기술원으로 이동합니다. 파쇄와 절단 등 전처리를 거쳐 시료를 검체하고 검사 용기에 충진해 감마 핵종 분석기에 넣습니다. 방사성 물질 분석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장비 한 대로 하루에 8개 샘플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합니다. 세슘 134, 세슘 137, 요오드 131, 요 3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3가지 항목의 경우 식품 안전 규격인 100베크렐 per kg 이하일 경우 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핵종과 달리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하고 최근 분석을 마친 어종들에서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사능 검사 장비는 업기술원 본원에 2대, 울릉도 독도지원에 1대, 포항시에 1대 있습니다. 포항시는 검사 장비 도입과 함께 연구사도 신규 채용했습니다. 원주까지 해서 한 41건 정도 있고 그중에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한 3분의 1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포항에서 많은 죽도지장 아니면 구룡포수역 여기 포항수역 그런 위판장에서 위판되는 생선들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경주와 영덕, 울진에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방사능 검사 범위도 확대합니다. 8개 수입에 대해서 그 위판되는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우리 어선마다 또 양식장마다 내가 이 방사능 검사를 원하면은 저희들 양식장 개인별 어선별로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한층 강화됐지만 불안감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비롯해 어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형성되는 가격은 아직까지 가격 변화가 미비하지만 방류가 본격적으로 됐을 때 억가가 어떻게 되려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민들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야당과 환경단체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도 여전합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일대와 장사해수욕장의 해수를 취수해 긴급 방사능 검사에 들어갔고 조만간 해수 수질 검사 장비도 도입해 삼중 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력한 대상이었던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수순에 들어갔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용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무엇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대구은행이 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4.73%. 비슷한 시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비교하면 5에서 10 베이시스 포인트가량 차이가 납니다. 시중은행과 신용등급이 같지만 자본시장에서 지방은행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 만큼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폭이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조달 경쟁력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과 함께 억권 확대에 따른 여수신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달부터 지방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다 갈수록 비대면 영업 형태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출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을 걱정합니다. 지금 또 지방의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편이 아닌데 문턱이 이제 높으니 또 이제 거기 못 가는 사람은 대구은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조금은 매출이나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지방은행이 선점하고 있는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더 심화되고 지역 기여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대구은행 규모나 지역 기반 업권을 감안하면 과점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와 중장기적인 실효성은 낮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은행명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내일 오전 수성동 본점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입장을 밝히고 인가 신청에 필요한 준비와 공간대 형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칠곡에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인근에는 고지의 탄약과 식량을 나르다 희생된 직의 부대원을 기리는 위령비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일이 벗겨지면서 백선엽 장군 동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 4.2m, 너비 1.5m, 360도 회전형인 동상은 정전 70주년과 백장군 3주기를 맞아 제작됐는데 건립비 5억 원은 민간 모금과 국비로 충당됐습니다. 이에 앞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고지에 포탄과 식량을 나르다 희생된 민간인 직계 부대원을 추모하는 위령비도 세워졌습니다. 당시 다부동에서만 2,8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예우가 없었습니다.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 칠곡에는 옛날부터 애착심이 참 많으셨어요. 주민들 그리고 직계 부대 분들이 희생을 하시고 빛을 못 보셨다고 언제나. 경상북도는 27일 정전 70주년을 맞아 백장군 동상 옆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워 다부동 전적지 일대를 호국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다부동 인근에 전선기념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의 유지가 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회원들은 행사장에서 집회를 열고 백장군이 일제강점기 만주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한 친일 행위자로 등록돼 있는데 국민 혈세로 동상을 세우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현충원 홈페이지 등의 백장군 안장 기록 비고란에 있는 친일 관련 문구 삭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건수가 4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오늘까지 수사 의뢰한 건수는 대구 18건과 경북 29건으로 전체 전수조사 대상 161명 아동 가운데 30%가량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 의뢰 이유는 아동의 행방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경찰은 수도권 지역 베이비박스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대구에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특강에 이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지역사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지 않고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며 방류 철회한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반기 1년 성과보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생 안정과 소통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배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정부에 요청하고 완전한 의회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67건의 조례 제정과 예결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의정활동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지역 기초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률이 70%를 넘어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수 자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은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수 보고 경연을 열어 수준 미달 의원에게 경비를 환수하고 연수를 허락하지 않는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자치경찰 2주년 정책 포럼을 열어 2년간 발자취를 돌아본 뒤 앞으로 활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안전한 경북 실현 의지를 담은 안전열쇠 퍼포먼스와 경북형 자치경찰 정책 재원을 담은 기조 강연에 이어 경북노인 1인 가구 범죄 예방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6월 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7%와 2.1%씩 상승했습니다.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를 보인 건 재작년 9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생활 물가지수도 대구는 2.3%, 경북은 1.5% 올랐고 식품류 가격은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